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루피로입니다. 이번 영상은 얼마 전에 페이스리프트가 진행된 산타페의 견적을 한번 내볼까 합니다. 산타페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산타페라는 이름값만 가지고도 팔리는 자동차라고 할 수가 있죠. 현대자동차 SUV 라인업에서 효자 상품이라고 볼 수가 있고, 소렌토와 함께 명실상부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팔리는 SUV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그 산타페의 견적을 한번 내보겠습니다. 쓸데없는 말 그만하고 바로 시작할게요. 산타페 패밀리 SUV의 진화 3,122만원부터 라고 쓰여 있습니다. 여기 뭐 설명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도심형 패밀리 SUV의 혁신적인 진화, 산타페를 가장 잘 설명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심형 패밀리 SUV. 근데 뭐 이런 이야기들은 다 필요 없죠. 자동차 제조사가 당연히 광고에 좋은 얘기만 써놓지 나쁜 얘기를 써놓지는 않았을 테니까요. 이런 건 필요 없습니다. 당연히 좋다고 얘기를 할 테니까요. 그러면 그냥 바로 가격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찍은 견적 내기 영상을 보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자동차 견적을 낼 때 가장 저렴한 깡통 트림에서 시작을 해서요, 필요한 게 있으면 그때그때 추가하는 방식으로 견적을 내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합리적인 소비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쓸데없는 옵션을 배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 스타일이 그렇다는 거고요. 그냥 이 녀석은 이렇게 하는구나 하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여기서도 3,122만원부터라고 나와 있듯이 여기 가장 낮은 등급인 것 같습니다. 프리미엄 3,122만원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소렌토 영상이랑 카니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정도 급의 자동차를 살 때 오히려 더 깡통을 저는 더 권장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이 가격대의 자동차에서는 깡통이 아닙니다. 가격대가 그래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웬만한 편의 장비들은 다 들어가 있어서 깡통이 생각보다 탈만합니다. 이 산타페 정도보다 조금 낮은 등급의 차량에서는 깡통이 정말 이제 타기가 불편할 수 있는 그런 옵션 구성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이 산타페 정도 되는 자동차의 깡통은 깡통이 아닙니다. 정말 웬만한 편의 장비들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굳이 깡통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물론 제 생각이 그렇다는 거고요. 파워트레인 성능, 스마트 스트림 디젤 2.2 엔진. 이 디젤 2.2 엔진은 현대자동차에서 굉장히 많이 팔린 엔진이죠. 현대자동차뿐만 아니라 기아자동차에서도 나오는 중형 SUV의 심장을 담당하고 있는 엔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우리나라는 SUV가 가솔린보다 디젤이 훨씬 많이 팔리기 때문에 아주 핵심이 되는 엔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나중에 가솔린이 출시가 된다는 이야기가 있긴 있지만, 엔진은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그냥 타는 거고요. 요게 약간 문제입니다. 스마트 스트림 습식 8단 DCT. 스마트 스트림이라는 말은 차치해 두고, 일단 뭐 저거는 그냥 뭐 좋다는 얘기니까 미사여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습식 8단 DCT를 장착하고 있는 자동차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습식 8단 DCT가 현대자동차에서 개발한 지 얼마 되지가 않았잖아요. 물론 현대자동차 엔지니어들이 수많은 실험을 하고 수많은 검증을 거쳐서 시장에 출시를 한 거겠지만, 이런 기계적인 장치들은 실험실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무조건 한 번 더 검증이 되어야 믿을 수 있는 물건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현대자동차 엔지니어들이 잘 만들었겠지만, 이게 사실 어떤 결함이 있을지 모르는 거잖아요. 어떤 상황에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솔직하게 믿을 수 있는 부품이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드리지를 못하겠고, 방구석 유튜버인 네가 뭘 아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만, 저라면 지금 당장은 사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은 사지 않고요. 그래도 뭐 일단 산타페 견적을 내고 있는 중이니까 이거는 뭐 일단 차치해 두고 계속 가보겠습니다. ISG 시스템, 통합 주행 모드, 전동식 파워 스티어링, 전자식 변속 버튼. 이 전자식 변속 버튼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 나오는 신차들은 현대자동차는 이 버튼식을 채택을 하고, 기아자동차는 이 다이얼 방식을 채택을 하는데, 저는 이런 방식들 굉장히 안 좋아합니다. 자동차 변속기는 저희가 기존에 많이 사용을 하던 잡아서 당기고 미는 이런 레버 방식의 변속 방식이 가장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방식이 가장 직관적으로 운전자가 현재 기어 상태를 알 수 있는 방식입니다. 이 버튼식 방식이랑 다이얼 방식은 운전자의 변속 실수를 유발하는 여지를 남겨둘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혀 좋아하지 않고요. 레버 방식을 좋아합니다. 지능 안전기술,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차로 이탈 방지 보조, 차로 유지 보조, 운전자 주의 경고, 하이빔 보조, 전방 차량 출발 알림,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다 제공을 한다는 겁니다. 깡통 모델에도요. 저는 뭐 이런 거 아주 좋게 생각합니다. 제조사에서 운전자의 안전 또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이런 장치들을 기본적으로 제공을 한다는 거는 뭐 좋은 변화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디지털 안전 장비는 믿지는 않습니다. 사고 나기 직전에 약간의 속도를 줄여준다거나 뭐 이럴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운전자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운전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졸음운전하지 않고 음주운전하지 않고 항상 방어운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없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하고요. 안전,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6 에어백 시스템 뭐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뭐 이런 것들. 여기 옆에 보시면 안전에 관련된 옵션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옵션으로 장난질을 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안전에 관한 옵션으로는. 이런 거는 아주 국산 자동차 회사들의 좋은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안전을 돈을 받고 옵션 쪽으로 빼놓는 것은 소비자 입장에서 조금 그렇죠. 안전 가지고 장난치는 거는 안 되는 일이니까 이런 거는 아주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외관 한번 보겠습니다. 외관 중요하죠. LED 헤드램프, LED 주간 주행등 포함. 제가 처음에 깡통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린 게 이런 겁니다. 가장 기본 트림에서도 LED 헤드램프를 제공을 합니다. 풀 LED 헤드램프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동차 뭐 동호회 활동하고 뭐 이런 분 아니면 이런 트림별 차이 거의 모릅니다. 밖에서 봤을 때. 이 LED 헤드램프까지 깡통에 다 들어간다면. 제가 특이하다고 생각을 했던 게 18인치 알로이 휠 타이어입니다. 이 18인치는 뭐 그렇게 작은 사이즈도 아닙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인치업을 하고 싶어하는 소비자들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옵션에 넣어놓지 않고 이 맨 밑에 보면 캘리그라피라고 제일 비싼 트림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본으로 제공을 하는데 글쎄요, 요거는 조금 아쉽네요. 뭐 이런 거야 뭐 애프터마켓에서 그냥 사도 되니까 뭐 별로 상관은 없습니다만 지난번 카니발이랑 소렌토 하이브리드에서는 깡통 트림에서도 옵션으로 더 큰 휠을 선택할 수가 있었는데 요것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고요. 물론 저는 휠 사이즈업 하지 않습니다. 추가 금액을 내야 되니까요. 근데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뭐 나머지들은 뭐 블라블라블라 별로 필요 없는 거고요. 내장 4.2인치 컬러 LCD 클러스터 수도식 뭐 블라블라블라블라 뭐 이것도 그냥 주는 거고요. 시트 인조가죽 시트. 요즘에 인조가죽 제조하는 기술이 많이 상향 평준화가 됐기 때문에 인조가죽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열선 시트 1열과 2열 모두 열선 시트를 제공을 하고요. 앞좌석 통풍 시트 1열에는 통풍 시트 같이 제공을 합니다. 저는 솔직히 통풍 시트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뭐 그렇게 중요한 옵션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것도 통풍 시트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거 신경 쓰시는 분들은 또 신경 쓰시니까 이런 것도 깡통에도 넣어주는 건 또 고마운 거고요. 뭐 없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운전석 럼버서부터 2열 시트 뭐 이거는 다 그냥 주는 거고요. 흔히 버튼 시동 스마트 키. 버튼 시동도 약간 비슷한 맥락입니다. 그 자동차 사실 때 버튼 시동에 굉장히 목숨 거시는 분들이 있는데 버튼 시동 뭐 그렇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버튼 시동이 아니면 그냥 키 꽂고 돌려서 시동 걸면 됩니다. 버튼 시동이 뭐 더 시동이 잘 걸리나요? 그런 것도 아닌데 버튼 시동이 아니면 굉장히 뭐 후진 자동차인 줄 아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운전석 파워 세이프티 윈도우. 요것도 조금 아쉽습니다. 산타페 같은 경우는 이 조그만 애기 키우는 아버님들도 많이 구입을 하시는데 애기들은 보통 2열에 타잖아요. 근데 2열에도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 솔직히 이거 얼마 하지 않는 건데 이런 거 그냥 넣어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런 건 조금 아쉽습니다. K5 GT 뭐 이런 자동차들이 있잖아요. 그다지 가정용이 아닌 자동차들. 그런 자동차들은 2열이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가 아니더라도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런 가정용으로 많이 쓰이는 자동차들은 2열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 무조건 넣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크루즈 컨트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아니지만 그래도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갑니다. 뭐 이 정도면 뭐 깡통인데 뭐 양반이라고 생각하고요. 8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 후방 모니터. 그리고 여기 후방 모니터가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후방 모니터가 기본으로 들어가는 건 굉장히 또 매력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산타페가 후방 모니터가 없으면 주차하기가 너무 힘들고 뭐 그렇게 큰 자동차는 아닙니다만 운전 미숙하신 분들이 주차하거나 뭐 그럴 때는 큰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운전 익숙하신 분들도 당연히 후방 모니터가 있으면 더욱더 좋고요. 후방 모니터 정도는 요즘 차에 필요한 물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 사운드 시스템, 블루투스 핸즈프리 뭐 이런 거 다들 들어있고요. 그리고 여기 옵션을 이제 선택 품목을 말씀을 드릴 텐데 H트랙. H트랙이 뭐냐면 사륜구동입니다. 현대자동차에 탑재되는 전자식 사륜구동을 H트랙이라고 부르고요. 요 옵션이 이제 226만 원이라는 건데 저는 일반적인 주행에서는 사륜구동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이륜구동 충분하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사륜구동이 나쁘다, 이륜구동이 더 훌륭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경우에서는 사륜구동이 이륜구동에 비해서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로 이 전자식 사륜구동은 똑같은 엔진, 똑같은 미션을 쓰는데도 불구하고 사륜구동이 연비가 더 떨어집니다. 연비가 더 떨어진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같은 에너지를 가지고 효율적이지 못하게 쓴다는 얘기죠. 없던 장치가 들어가니까 자동차의 공차 중량이 올라갈 거고요. 자동차의 무게가 올라갈 거고요. 앞바퀴에서만 풀로 쓰던 동력을 어떠한 방식을 통해서 뒷바퀴까지 연결을 해서 뒷바퀴까지 돌리는 거잖아요. 사륜구동이라는 게. 그 과정에서 당연히 에너지의 손실이 있을 수밖에 없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들이 다 합쳐져서 결국에는 연비 저하로 이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보통 자동차를 구입하시는 분들이 사륜구동을 왜 좋아하시냐면은 빗길과 눈길에서 안전하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과신이 약간 들어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사륜구동이 약간 과대평가되지 않았나. 사륜구동이 이륜구동에 비해서 열등하다는 뜻이 절대 아니고 과대평가된 부분이 없잖아 있다는 겁니다. 물론 사륜구동
이른 구동에 비해서 빗길과 눈길에 안전한 거 맞습니다. 근데 빗길과 눈길에서 운전할 때 사륜 구동보다 더 중요한 건 타이어를 제때 교환해주고 운전 속도를 줄이고 라이트를 켜고 운전을 하고 방어 운전을 하는 겁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네 가지가 빗길, 눈길 운전에 훨씬 더 중요한 요소고요. 사륜 구동이니 이륜 구동이니 이 얘기는 그 다음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륜 구동이 이륜 구동보다 나쁘다는 얘기가 절대 아니고 사륜 구동이 과대평가된 부분이 없잖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륜 구동의 가격을 보면 226만 원입니다. 226만 원. 그렇게 작은 금액이 아니죠. 저는 사륜 구동을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일반적으로 차를 몰고 다니는 주행 환경에서는 사륜 구동이 거의 필요가 없고요. 제 생각이 그렇다는 거고요. 사륜 구동 넣고 싶으신 분들은 넣으시면 됩니다. 저는 넣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7인승 3열 에어컨 스마트 원터치 워크인 폴딩.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7인승이 64만 원이라는 얘기인데 저라면 이 7인승 선택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어차피 7인승 선택해서 딸려오는 3열 사람 앉지도 못한다. 그거 불편해서 어떻게 타냐. 물론 맞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게 아쉬울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이게 아쉬울 때가 가끔씩 있어요. 물론 부모님이나 다른 나이 드신 어르신들을 3열에는 당연히 모실 수가 없지만 저도 이렇게 말로 표현을 할 수는 없겠지만 가끔씩 아쉬울 때가 있습니다. 이게 많지는 않고요. 당연히 1년에 한 번, 뭐 2년에 한 번 뭐 이 정도인데 이게 없으면 여러 번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요 사륜구동 같은 경우에는 없다고 하더라도 내가 조금만 조심하면 되지만 이 7인승 같은 경우에는 내가 운전 조심한다고 막 사람 여러 명 탈 수 있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내가 불편하다고 해서 사람 여러 명 탈 수 있고 이런 게 전혀 아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쓰더라도 그 아쉬울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64만 원 선택하겠습니다. 이 옵션은 좀 넣을 것 같고요. 그리고 빌트인 캠. 빌트인 캠이 결국에는 블랙박스란 얘기인데 블랙박스 그냥 싸지로 넣으면 됩니다. 별로 상관없고요. 파노라마 썬루프. 저는 썬루프 이것도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썬루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죠. 썬루프 좋아하시는 분들은 넣으면 되는데 제가 아버지 자동차 운전할 기회가 많은데 아버지 자동차에도 썬루프가 있거든요. 근데 썬루프 1년에 2번 엽니다. 그것도 20분 정도. 썬루프는 뭐 있으나 마나한 옵션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썬루프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멀티미디어 내비 플러스. 내비게이션을 기본으로 탑재해 주는데 128만 원. 요것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물론 저도 차량에 내비게이션이 기본으로 내장되어 있는 게 좋긴 좋다고 생각합니다. 좋긴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 가격에 비해서 그 편의성이 그렇게 월등히 뛰어나느냐?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내비게이션이 차량에 따로 있는 게 좋을 것 같으면 20만 원이면 내비게이션 하나 사잖아요. 그거 사서 그냥 붙이고 다니면 됩니다. 여기 기본에 후방 카메라도 제공해 주기 때문에 아쉬울 거 없습니다. 그것도 싫으면 그냥 핸드폰 내비게이션 보고 다니면 됩니다. 화면이 작아서 조금 불편할 수는 있지만 저라면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선택하시면 되고요. 현대 스마트 센스 뭔지 보겠습니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랑 뭐 이런 후속 승객 알림, 뭐 후방 교차, 충돌 방지 보조 뭐 이런 얘기인데 물론 이런 게 있으면 좋긴 좋겠지만 저는 이런 게 전혀 자동차의 본질적인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운전할 때 오로지 제 눈과 귀만 믿습니다. 제가 꼰대 마인드인 걸 수도 있겠지만 자꾸 운전할 때 이런 거에 의존하는 버릇들이면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게 없는 차를 운전해야 될 때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에 의존하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필요 없고요. 플래티넘 1. 이건 정말 필요 없는 거네요. 그냥 차키 들고 다니면 되고 220V 인버터 이게 왜 필요한지도 잘 모르겠고요. 차량 안에서 라면 끓여 먹을 것도 아니고 스마트폰 무선 충전, 스마트폰 그냥 유선으로 충전하면 됩니다. 이제 이 밑에 H 제뉴인 액세서리즈라고 해서 또 추가로 할 수 있는 뭐 액세서리 같은 게 있는데 다른 건 다 필요 없지만 요거 이 펫패키지 1 요거는 좀 저도 집에 강아지를 키우고 있어서 요거는 조금 생각해 볼 수도 있겠는데 일단은 뭐 강아지를 안 키우시는 분들이 차를 살 수도 있으니까 일단 배제하겠습니다. 이거 뭐 강아지 뭐 안전벨트인 것 같은데 일단은 배제하겠습니다. 강아지가 너무 귀엽네요. 이렇게 해서 저 루페로가 최종적으로 낸 견적은 이 프리미엄 깡통 트림에 7인승 옵션을 추가해서 3,186만 원입니다. 3,186만 원이요. 이거 뭐 너무 깡통인 거 아니냐, 이거 자동차 불편해서 타겠냐 뭐 이러실 수도 있는데 탈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요즘에 이 정도 급 되는 자동차에서 현대자동차가 그렇게 옵션 장난질을 많이 치지 않기 때문에 깡통이 아닙니다. 제가 영상 찍으면서 일일이 설명을 드렸잖아요. 보시면 납득이 가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그리고 조금 아쉬운 건 이 습식 8단 DCT가 들어갔다는 점, 파워 세이프티 윈도우가 2열에는 적용이 되지 않았다는 점, 요게 조금 아쉬울 뿐이고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딜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게 이 차량이 저렴하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이 산타페를 살 때 이렇게 사라, 이게 맞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전혀 아니고요. 사륜구동 추가하고 싶으신 분들은 당연히 사륜구동 추가하시면 되고요. 썬루프 추가하고 싶으신 분들은 당연히 썬루프 추가하셔서 타시면 되고요. 만약에 루페로가 신차 출고를 한다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니까 그냥 재미로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루페로였고요. 긴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